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는 이름의 금융 대시보드를 발표할 내돈내산팀입니다. 저희 팀은 비적을 2기 멤버인 김정환, 박은철, 김주아, 서채빈, 설유한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팀 리더이자 발표를 맡은 김정환입니다.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사회초년생들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의 과정들과 그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생활 전반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낮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의 신규 유입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이미 가입한 고객들조차 예적금 자금을 빼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출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빈약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을 정리해 놓은 경우가 있지만 대출 상품의 변동이 잦기 때문에 이러한 출처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들의 부족한 금융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억 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무모한 투자를 하고 있는 20대가 매우 많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전문적인 금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뼈아픈 얘기지만 건강한 자산 관리 방법을 모르고 이른 나이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치로 표현된 금리나 이율이 내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체감하지 못해서 잦은 변동이 있는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휘둘리기 쉬운 사회초년생들에게 금융 지식은 막연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용자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금리라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는 A,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B, 주변인들의 조언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C, 대출을 통해 전세 매물 이용이 가능함에도 월세 매물에 거주하며 월 지출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D,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전의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사회초년생들이 예적금 상품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년 대상으로는 어떤 상품이 이자율이 높거나 좋은 상품인지 또는 본인의 조건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의 경우 청년 전세 대출 상품 자체는 많지가 않으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품 홈페이지나 최신 공고문,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투자의 경우 사회초년생들이 전문적인 금융 지식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종목 분석에 급급하며 자극적인 기사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에 쉽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저희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페르소나 비그룹 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물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비그룹 양은 26세에 4년제 학사 졸업 예정이며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 취업을 한 지 3개월째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본가는 부산이지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장녀로서 공부도 일도 삶도 똑부러지게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잘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투자도 잘 하고 싶으며 대학 시절 살았던 월세집에서 벗어나 전세 매물에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비그룹 양은 경험적으로는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저축하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를 통해 자산 증식과 경제적 자유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산을 잘 모으고 아끼고 불려나가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비그룹양으로 대표되는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생활 첫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적금, 대출, 투자의 3가지 부문 전반에 대한 원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예적금 파트, 대출 파트, 투자 파트 각각의 대시보드를 사용 데이터와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비그룹양의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적금 파트 슬기로운 저축 생활입니다. 저희의 페르소나 비그룹양은 수많은 예적금 상품들 중에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좋을지 한눈에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제 월 납입액에 따른 최종 저축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예적금 상품이 너무나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기로운 저축 생활 대시보드를 제안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셀레니움을 사용한 네이버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 내 예금 적금 금리 비교 맞춤 상품 검색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최종 데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상단 부분에서는 크롤링으로 수집한 청년 관련 적금 인기 상품 및 예적금 관련 뉴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해 현 시점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관련 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개인별 맞춤 금액 계산 기능을 통해 금리로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정확한 이자액 및 누적 총 금액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인기 상품을 확인하고 상품들 관련 소식을 찾아보고 싶으며 정리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은 비그룹양의 사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비그룹양은 월 300만 원의 월급 중 생활비 100만 원, 월세 70만 원, 고정비 30만 원을 제외한 월 100만 원만큼 적금을 들고자 합니다. 상단의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청년 적금 인기 상품과 상품 관련 뉴스를 본 비그룹양은 원하는 상품인 적금, 저축 기간이 12개월, 월 저축액인 100만 원과 원하는 은행을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그룹양의 조건에 맞는 상품들 중 금리가 높은 상품들 순으로 원적금, SH 해양 플라스틱 제로 적금, 쏠쏠한 마이 디지털 적금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품을 클릭하여 월별 누적 금액의 변화와 상품 금리 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은행의 원적금 상품은 세후 금리 기준 2.03% 금리 상품으로 최종적으로 1년 기준 만기 시 이자 13만 1,95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저축생활 대시보드를 통해 인기 있는 상품을 확인하고 금리가 높은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상품 기준 만기 시 수령 이자와 저축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세대출 대시보드 슬기로운 대출생활입니다. 지난 1년간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총 1,213만 원가량을 만기 수령한 비그룹양은 매월 70만 원씩 나가는 월세 계약이 끝나 이참에 전세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직장이 있는 을지로 근처에 마음에 드는 8천만 원 정도의 집을 찾았으나 6천만 원가량이 부족하여 대출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청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그룹양에게는 다음과 같은 페인포인트와 니즈가 있습니다. 우선 70만 원의 높은 월세로 인한 월 지출을 전세를 통해 줄이고자 하는 명확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청년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는지,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비그룹양에게 저희는 슬기로운 대출생활 대시보드를 제안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최신 공고문, 4시간 분량의 최신 유튜브 후기 영상들과 50개가 넘는 블로그 후기 글들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들을 한 땀 한 땀 손 롤링으로 모았습니다. 수집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30개가량의 컬럼이 생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데이터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전세 대출 상품이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부분만 갱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태블로에 나타내기 위한 경우의 수를 만들다 보니 중복이 많아져 정교화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슬기로운 대출생활 대시보드입니다. 27세의 근로소득자이며 연소득이 세금 3,600만 원 정도이고 지난 적금 만기 수령으로 보유 자산이 1,200만 원 정도인 비그룹양은 슬기로운 대출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고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상품이 금리순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비그룹양은 이 상품 저 상품 눌러보면서 각 대출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탐색합니다. 4가지 상품을 비교한 끝에 LH 전세자금 대출이 대충 가능 금액과 이자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출 상세 정보 시트에서 기간과 한도,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를 숙지한 후 순서 시트에 나와 있는 과정에 맞게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비구름 양이지만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무엇인지, 금리는 어느 정도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이고 그 순서는 어떠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파트인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대출을 통해 월 지출을 줄이고 적금을 꾸준히 들어서 시드머니를 꽤 확보한 비구름 양은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이 없는 비구름 양이 가지는 페인 포인트와 니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동료나 대학 동기들에게 종목 추천을 받거나 막연하게 대장주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만을 구매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튜브나 기사의 경우 광고성 정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휘둘리지 않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비구름 양을 위해 저희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 대시보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거시경제 데이터와 시장 상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2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거시경제 데이터 중 중요하면서도 개념이 겹치지 않는 데이터인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설비 가동률 지수, 고용지수, 주택판매지수, 연방준비은행 자산 데이터, 금가격 지수, 실업률, 그리고 시장상황 데이터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경기순환시계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순환 국면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산에서 시계와 같은 형태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통계 포털에서 국내 경제 지표를 대상으로 비슷한 대시보드를 이처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개념을 차용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시보드를 기획하였습니다. 경기순환시계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변동 요인을 추출 및 제거하여 계절 조정 계열을 산출합니다. 시계열 분해 필터의 한 종류인 호드릭 프레스코 필터를 사용해 기술 발전,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 변동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추출한 순환 변동 요인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통해 표준화된 시계열로 변환하여 X축과 Y축에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계절 변동 요인, 불규칙 변동 요인과 같이 경기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비경기적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인구 증가나 자본 축적에 의한 요인인 추세 변동 요인까지 제거하여 삼각함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왼쪽 그림의 순환 변동 요인을 오른쪽 그림처럼 사분면에 표현해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완성한 최종 대시보드 형태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나스닥 100 지수의 순환 변동 요인을 보여주는 현재 시장 상황 파트,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시점 필터, 지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순환시계 시트와 각각의 지수들이 전월 대비 변화와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구름 양이 거시경제의 흐름, 특히 금융위기의 시장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의 지표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소비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수, 설비 가동 지수, 금 가격은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이후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 지수가 먼저 하강 국면에 들어오고 이후 금이랑 나스닥 지수가 하강 국면에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지수가 먼저 상승하게 되며 이후 실업률과 고용지수가 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는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계속되고 2010년 12월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비로소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 국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구름 양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과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산업생산지수는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용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나스닥 100 지수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이후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준의 자산 변동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둔화와 상승 국면을 유지하며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산업생산과 설비 가동 지수가 비로소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시점을 넘겨보던 비구름량은 2021년 2월부터는 금이, 7월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금의 가격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점이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계속 경기 순환 시계를 돌려보던 비구름량은 최근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 국면에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상승 국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융 위기들과는 다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해 산업 생산 지수와 설비 가동 지수 등의 지표들이 이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금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기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구름량으로 대표된 사회초년생들이 본인이 가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돈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를 통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슬기로운 저축생활, 대출생활, 투자생활 3가지 대시보드를 기획하고 구현해 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저희의 대시보드를 통해 자산을 잘 모으고 아끼고 불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브레이크 타임에 전시실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을 담은 저희의 대시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저블 2기 내돈내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것 중에 예적금 보드의 예상 금액은 무조건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세후 금리를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정진성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크롤링으로 청년 인기 상품을 추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키워드로 크롤링하셔서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찾아내신 거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크롤링을 하고 있는 파트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청년 인기 상품을 추천해주는 상단 왼쪽의 데이터는 네이버의 청년 적금과 청년 예금을 치면 청년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금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 인기 상품을 추출할 수 있고요. 상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청년 인기 상품 관련된 뉴스 또한 청년 예금과 청년 적금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매일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이 크롤링도 자동화되어 대시보드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크롤링 코드가 저희가 오늘 만들어 온 대시보드는 어제자 데이터로만 나와 있는데, 해당 크롤링 코드는 크론 탭을 이용해서 서버에 올리면 매일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자동화가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인기 상품을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부분 또한 앞에 설명드린 부분에서 동일하게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정교화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30개의 칼럼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예를 들어 나이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34세 하나, 만 19세부터 39세 하나여서 이제 19세부터 39세 하나, 그리고 34세까지 하나, 이렇게 2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중복성을 줄이면서도 테이블 관리가 용이하게끔 저희가 6개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병준님께서 예적금 상품의 가입 조건은 대시보드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금리가 높은 상품은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이터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대시보드를 구현했는데요. 이 해당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조건을 따로 걸 수가 있었는데 조건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품만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구현하였습니다. 대출 파트에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는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되게 설명이 빈약한 부분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시간 가량의 이런 블로그,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블로그들을 다 참고하였고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부정확한 정보들이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고문을 통해 따로 개별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찾아봐서 반영하였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P 500 지수 대신 나스닥 100 데이터를 왜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 수집 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다 보니까 그 데이터 수집 기간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데이터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데이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윤효림님께서 경기순환 시계를 확인할 때 그에 대한 원인을 사용자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페르소나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분으로 이해했는데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얕은 상황에서도 지표 요약을 통해서 어떻게 원인을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투자 파트 대시보드를 기획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투자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대시보드에 실어봤고, 아니면 뭐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도 만들어 봤는데,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산 분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만을 담게 될까봐, 그렇게 약간 저희의 의도를 오해할까봐 그냥 주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자기가 돌려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시보드를 최종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상래님께서 다양한 지표가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져서 정말 좋았어요라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라고 유튜브 윤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오셔서 여기서 전시실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